진한 시간이 만드는 작품. 한겨울 땅속 같은 메탈 그라운드에서 숙성부터 보관까지. 사계절을 아삭하게. 삼성지페 아삭. 집에 애경사가 있을 때, 또 귀한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죠. 집안에 제사가 돌아오면 절대 빠지지 않은 게 있죠. 바로 술입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된 발효의 노하우, 여기에 좋은 재료와 정성을 다해서 장을 담그듯이 집집마다 술을 담갔습니다. 전주 지역의 한 가문에서는 임금님께 진상을 올릴 만큼 좋은 재료로 술을 빚었는데요. 바로 전통주로 널리 알려진 이강주입니다. 정성으로 내리는 전통 소주에 전북 지역에서 난 재료들을 가지고 명인이 직접 빚는 우리의 술 이강주. 술을 테마로 한 박물관 중에선 전국 최대 규모인 이곳.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있어 더욱 흥미로운 곳인데요. 각 지역의 명인들이 빚은 전통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육당 최남선이 조선의 3대 명주로 꼽은 술이 있는데요. 그 맛이 달고 붉은 빛깔을 띠는 감홍로는 우리나라 최초 소주로 알려져 있고요. 대나무 진액 중력을 가지고 만드는 술 중력고는 예나 지금이나 소량 생산되는 귀한 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주, 바로 이강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풍토, 그리고 기후, 바로 뭐냐면 프랑스의 꼬냑을 만들었을 때 그 포도가 미국 가가지고 똑같이 나무를 심어서 했는데 그 꼬냑이 안 나와. 바로 우리나라의 3대 명주라는 건 바로 내가 그 지역에 봤었을 때 그 풍토하고 기후하고 맞아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3대 명주고, 또 그 명주는 뭐냐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비법을 가시급시 만드신 분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전통인 바로 3대 명주입니다. 술 빛깔이 은은하고 부드러워 여름밤 서늘한 초승달 빛으로 묘사되는 이강주. 여러 문헌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 전통주입니다. 배와 생강의 풍미가 있어서 배이자 생강강자를 써서 붙여진 이름 이강주. 본래 이 술은 배로 유명한 황해도 봉산에서 빚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조선을 창업한 태조 이성계와 동고동락하던 개국공신의 후손이 전주로 터를 옮기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벼슬을 하면서 전주에서도 이강주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전통이 고스란히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이강주를 맛볼 수 있게 된 거죠. 가문에서 6대째 이강주를 만들어 오고 있는 명인. 술이라는 것은 음식은 음식인데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술은 어느 때 많이 쓰냐면
우리 제사 지낼 때 신하고 사람하고 그 매개체로 쓰는 게 술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하고 정을 맺을 때. 그래서 술 속에는 정이 들어가고 빚을 때도 정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술은 음식은 음식인데 살아있는 음식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술 만드는 회사에 들어간 뒤 전국의 유명한 양조회사 공장장을 잇따라 맡았는데요. 문득 애주가들의 기호에만 맞추는 술이 좋은 술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이후 전통주 복원에 나서게 됩니다. 좋네. 꼬들꼬들하다 해서 고도밥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라도 고도밥은 여기 전라도 사투리예요. 고도밥이라고. 옛날에는 어머니가 술 뱄을 때 이 고도밥 맛보려고 졸래졸래 따라다녔었거든요. 잘 익었네요. 조정영 명인의 선조들은 전주에서 대대로 벼슬을 지냈습니다. 끊이질 않는 손님 접대를 위해 집에서 빚던 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강주입니다. 그 당시는 이강주만 빚은 것 아니고 뭐 약주도 빚고 소주도 빚고 여러 가지 빚었어요. 그 중에서 이강주가 대표 집안 술로 고급 술로 해서 큰 손님들 올 때 잡수셨죠. 전통술 어느 집이나 술 이름이 없었어요. 밀주라고 해서 이름을 못 붙였어요. 집안 술이라고 했지. 조선시대 상류층들이 즐겨 마신 술의 제조 과정에 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곳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 이렇듯 다양한 우리 술의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민족의 삶과도 연관이 깊은 술의 역사. 일제강점기엔 우리 고유의 술 문화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집에서 술 빚는 걸 엄격히 통제하면서 집집마다 내려오던 전통술이 설 자리를 잃게 된 거지요. 일제는 면허제를 적용해 공장이 아닌 곳에선 술을 만들 수 없게 했습니다. 그 가양주라는 거는 내가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뭐냐면 조상님한테 아니면 이 간원상제 생일이고 뭐 했을 때 우도들한테 드리려고 한 그 술을 갖다 놓고 그것까지 무슨 거기에 기본적인 민족의 말살을 시키려 했던 그 핵심이 그 포인트에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이강주. 문헌을 살펴보면 이강고, 즉 이강주는 약용주로 기록돼 있습니다. 상류사회에서 즐겨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강주를 비롯한 전통주의 암흑기는 해방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1965년 양곡관리법 시행으로 쌀을 사용한 술 제조가 금지됐는데요. 조정영 명인은 역사에 묻힌 전통주 찾기에 나섭니다. 공장장을 한 20년 하면서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아닌데 양주 뻔따 갖고 술 만드는 것은 우리가 기술자가 하는 일이 아닌데 그래갖고 다시 사표를 내고 전통술을 찾아서 연구도 하고 수집을 했어요. 사실 그 당시는요 전통술 만들려고 이강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허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내가 막판에 이거라도 조사라도 하나 해놓고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전국을 한번 돌아다녔죠. 돌아다니고 수집도 하고. 조정영 씨의 전통주 복원 사업은 1980년대 초 시작됐습니다. 전통주 문헌을 조사하면서
특이한 가양주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 나섰는데요. 그의 진한 노력은 우리 술의 역사와 전통주 담그는 법을 자세히 담은 그의 저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골고루 이 고두밥이 덩어리만 안 지게. 이강주를 담글 땐 증기로 지은 고두밥을 한숨 식힌 뒤 누룩을 넣어 섞어줍니다. 이걸 항아리에 넣으면 약주가 만들어지는데요. 용수나 천으로 약주를 거른 뒤 소주고리에 넣어줍니다. 자, 불 뗍시다. 소주거리에 넣어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럽게 내린 것이 바로 증류식 전통 소주입니다. 첨가물을 넣어 만드는 오늘날의 희석식 소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땀과 정성이 배인 술입니다. 조정영 명인에 의해 한 가문의 술에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술로 발돋움한 이강주. 이강주는 향과 개운한 뒷맛이 특징인데요. 수많은 전통주 중에서 유독 이강주에만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 덕분입니다. 이강주에 들어가는 중요한 재료, 배입니다. 당도 높은 전주배는 진상품으로 올려진 최고의 특산품이었는데요. 전국 팔도 기운이 가장 잘 맞는 곳에서 빼어나게 자란 것들만 진상품으로 올려졌습니다. 이서 그 토질에 땅이 거름진 데다가 밑에가 사질 토양이라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최상품으로, 최고 진상품으로는 이서 배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주배라고 하는데, 배를 숯속에다 넣긴 넣는데 어느 정도냐면 배를 안에 알탱이도 전부 빼고 바깥에 이렇게 껍질도, 배 껍질도 다 이렇게 제거해서 육질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까다로워요. 배와 함께 진상품으로 올려진 생강도 이강주에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따뜻한 성질을 지닌 계피도 더해지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전주의 진상품이자 우리 지역에서만 재배되던 귀한 특산품 울금입니다. 울금이 해독작용, 신경안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신경안정제가 음식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카페인하고 울금이 있어요. 근데 카페인은 차에 쓰고 울금은 음식에 넣어요. 울금이라는 게 지금 인자서 가치를 알아주는데 옛날부터 울금의 가치는 왕실에는 알았어요. 중국 황실에는 음식 만들 때 울금을 조금씩 넣었어요. 우리나라도 왕실에서는 울금을 집어넣었어요. 울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그 생선이 독성이 쓴 게. 일본은 음식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울금 차도 나오고 울금을 음식에 많이 넣더라고 이제. 내린 소주에 배와 생강, 계피와 울금을 넣은 다음 1년 이상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된 것을 걸러주면 비로소 이강주가 완성되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 난
최고의 재료들로 명인이 직접 내린 이강주. 뛰어난 맛과 멋을 지닌 명주인 만큼 명인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저는 이강주가 좀 뒤가 깨끗하다는 것은 뭐 제가 어디 가서든지 공개적으로라도 자랑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조 원료부터 해서 이제 차이가 나요. 배, 생강, 울금, 계피가 4가지가요. 그 술 먹고 숙취를 갖다 완화해주고 간을 보호해주고. 전주 이강주와 같이 각 지역엔 대표성을 띠는 술이 있습니다. 약주로 불리는 이 전통주들은 각 지역의 특산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송화백일주 같은 데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거기는 산수유, 오미자, 구기자,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가 앉아가지고 솔향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 예? 나무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 그거는 앉아서 황생제가 또 있어요, 몸에. 그러니까 자기만의 다 특색이 있어요, 이게. 평양은 추운 지방이에요. 감옥로는 도수가 높고 뭐 자꾸 그래요. 자꾸 그런데 그 나라는 그 이북에는 쌀이 없고 옥수수가 많고 감자가 많은 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고 옥수수가 아니고 마취종이라고 옥수수가 커요. 주식인데 떡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건 이제 자기 환경에 맞는 술이 있다고. 그게 좋은 술이에요. 감옥로는 그것이 탁 쏴. 더 그게 자꾸 그러면 소주 냄새가 그게 맞는 것이라고. 그것이 또 남쪽에 와서 좋냐면 그것은 아니라고. 술은 자기 고장에서 나와갖고 하는 것이 제일로 좋은 술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것이 자기 생리에 좋다는 얘기요. 우리 쌀밥 먹는 사람은 쌀 먹고 살아야지 고기 미국같이 밀가루 먹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정부가 국내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민속주 가운데 8개를 선정해 판매하게 되면서 밀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던 우리 술의 화려한 부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가운데 조정영 명인의 이강주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미 그는 한 해 전에 이강주로 전북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할 때도 힘들었어요. 옛날에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하나 없던 거라 이것이 문화재에 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문화재에 해당이 되냐.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더라고. 문화재 되었다고 한 게. 그 문화재 돼야지 또 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문화재 된 사람만 허가를 내줬어요. 술공장. 그러니까 민속주 전통술 허가도 우리가 1번이에요. 문화재도 1번이지만. 대통령이 외교 사절단이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선물한 술은 뜨거운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이 술들은 모두 우리의 전통주입니다. 이강주 역시 대통령이 선택한 술로 다양한 만찬 석상에 등장하며 그 명성을 높였는데요. 민속주 처음 생길 때 저도 1번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때 마침 그 남북회담들이 9번인가 열어주고 그랬었어요. 분위기가. 근데 이북 사람들이 딴 술은 안 먹어요. 방에다 못 넣게 해요. 근데 민속주만은 방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보내도 받고. 그래서 200병서 꼭 우리가 갔어요. 그때 간술이 문배주, 안동수주, 이강주, 서희. 고종 황제 때도 우리가 한미주학 통상 맺었거든요. 그때도 그 고종 황제가 대표술로 이강주를 갖다 써가지고 동참했다고 그 기록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은 그 대표술로 나간 기록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가문의 술을 사랑받는 명주로 새롭게 탄생시킨 조정영 명인. 이강주의 명맥을 강건히 이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그는 최근 분말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주 한양주시 가문에서 며느리들에 의해 빚어온 가문의 술은
조정영 명인의 고집스런 집념과 열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주로 거듭났습니다. 이강주를 대표적인 전통술로 소개했지만 명인들의 고집에 의해서 빚어지는 좋은 술은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와도 맞닿아 있는 우리의 술 전통주. 마시고 즐기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술의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아마 색다른 재미가 보일 겁니다.